일단은 여기 앞에 부분 얘기하기 전에 앞서갖고 여기 분수 계산부터 좀 해볼 거거든요. 일단은 분수 계산하는 거 혹시 기억은 나세요? 하면 뭐 하면은 하는데 뭐 일단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 하는 김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분수 관련해서 문제가 많지는 않고요. 전체 다 합치고 나면 뭐 한 15개 정도 되나 보네, 그치?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일단 덧셈과 친구는 뺄셈이거든? 조금 있다가 어차피 개념 다시 보긴 할 건데 덧셈, 뺄셈은 한 세트고요. 글씨가 좀 그렇네.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도 똑같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한 세트, 이게 한 세트야. 그럼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숫자가 아니라 지금 분수를 다루잖아. 근데 분수라는 친구는요,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지. 분모랑 분자의 느낌들을 알기 이전에 이제 뭐 정확히 뭐 개념 설명 더 하려면 하는데 의미는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하는 게 목표겠죠. 그럼 분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분모가 같아야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분모가 같아야 되는데 이 분모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통분한다라고 합니다. 분모를 통일시킵니다. 통분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단어는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통분하는 방법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게. 일단 만약에 여기 밑에 들어있는 동그라미랑 위에 세모가 있고요. 다시 더하기 네모랑 위에 별이 있었다 칠게요. 그럼 여기서 분모라는 친구는 동그라미랑 네모잖아. 얘네들을 같도록 만들어야 되지. 같도록 만드는 방법은 크게 보면 이제 한 개, 두 개로 나눠서 보긴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곱하기를 통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최소 공배수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 와중에 무조건 최소 공배수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곱하기로 한다라는 건 이런 거야. 얘네 둘에 곱을 해버리면 당연히 공배수가 되어버리거든요. 아직 우리가 지금 그 개념은 안 하긴 했는데 뭐 일단은 곱해버리면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근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곱하는 게 부담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자? 최소 공배수로 보는 법을 연습을 해놓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거잖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고민을 좀 해보는 거야. 2랑 3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냥 곱하시면 돼요. 지금 그냥 곱해. 그러면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6 나오겠죠. 최소 공배수에 대한 초등 개념이 따로 있는데 어차피 우리 소수 합성수 하면서 조금 이따 거듭제곱 다시 다 볼 거거든. 그거 하면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다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할 거야. 그래서 6 나올 거야. 자, 원래 있었던 2분의 1이라는 이 친구는 분모가 얼마였어? 2였어. 근데 얼마로 변했어? 6으로 변했어. 몇 배 된 거야, 분모가? 3배. 그럼 분자도 몇 배 해줘야 돼? 얼마예요?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똑같이 얘는 분모가 6으로 변했어. 몇 배 된 거야? 2배. 2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결론 3 더하기 2라고 써주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 그럼 이제 빠르게 연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해볼게. 결국에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있었다. 그러면 분모 6 맞춰버리고 대각선 곱하면 3, 대각선 곱하면 2지. 더하기 하면 끝나겠죠. 자, 하나 해볼게요. 7분의 5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은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는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일단 곱해봅시다. 6, 7에 42 일단 나왔어. 그 다음에 그거 분해. 대각선 곱하면 얼마? 30. 다시 대각선 곱하면 7 더하면 끝나겠죠. 그럼 얼마예요? 42분의 37. 이 정도면 끝 이렇게 되겠지. 물론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면 되고. 이 정도로 분수 덧셈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뺄셈은 정확히 뭐 하면 돼? 부호만 바뀌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봅시다. 6, 7에 42 하고 대각선은 30, 대각선 7 빼기 42분의 얼마? 24
3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끝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오랜만에 수학을 하면 항상 나도 어릴 때부터 분수 덧셈 뺄셈부터 헷갈렸던 것 같아. 항상 까먹어 거기부터. 그래갖고 그냥 좀 이제 자신감을 잃을까봐 넣어놓은 거거든요. 한번 조금 해보면서 혹시 틀리면 그냥 그것만 좀 피드백하면 되니까 문제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좀 이따가 곱셈 나눗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번 해볼까 이것도? 자 이렇게 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있었대.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통분하는 게 원래 기본이 맞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6분의 3 되고 얘는 얼마? 6분의 2 됐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면 66에 36에 66이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차피 약분을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약분을 한다는 과정 자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나누는 과정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통분하는 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요? 2분의 1을 6으로 만들겠다면서 3을 곱해줬지. 3을 6으로 만들겠다면서 2를 곱해줬지. 근데 걔네가 다시 6을 지워줬지.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건 귀찮잖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6, 분자는 분자끼리 1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2분의 7 곱하기 3분의 5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가 나와요? 분모는 6, 분자는 35. 딱 그냥 이 정도 얘기인 거겠다. 오케이. 이제 초등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분수에서 끝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 친구들을 쓸 때 예를 들어 2분의 7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있었다. 약분할 수 있는 건 먼저 해도 되죠. 약분은 4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3분의 28입니다 하고 끝나겠지? 끝? 오케이?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고요. 나누기 얘기만 하나 할게. 어차피 다 보긴 하는 건데, 자, 네모를 나눈대. 동그라미로. 오케이? 네모를 동그라미로 나눈대. 그럼 이게 이렇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네모를 곱하기 동그라미분의 1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잘 안 나요? 봐봐. 무슨 말이냐면 나눈다라는 건 어떠한 대상을 나누는 수만큼으로 쪼개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동그라미분의 1은 무슨 수야? 분수겠지. 분수 자체가 무슨 뜻이야? 분자가 무슨 분자일까? 분 찍어봐. 나눌 분자야. 나눌 분. 분쇄하다 이럴 때 분자야. 그러니까 요 숫자 자체가 1이라는 대상을요 사라졌네. 1이라는 대상을요 동그라미로 나눠준 숫자입니다 이런 말이거든. 그거를 곱해버리면 같은 연산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이해할 필요 없이 뭐 하시면 된다? 행동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2 나누기 3이 있어. 그럼 너는 뭘로 쓰면 된다고? 2 곱하기 3분의 1 계산하면 얘는 밑에 1 숨어있는 거죠. 그럼 3분의 2 정도로 연산이 될 거야. 그래서 나누기 행동만 저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이게 이제 같다는 거 정말 보고 싶으면 이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4 나누기 2를 하시면 일단 방금 연산을 통하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2분의 1이고 이거는 약분하면 2라고 나오지. 근데 4 나누기 2는 원래 2죠. 같은 말인 거 알겠지? 이 정도 얘기인 거야. 어려워요? 그렇진 않지.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너가 문제가 아니라 좀 늦게 오는 애가 문제겠구만. 이거는 걔도 원래 내가 월급을 같이 듣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대 자기는. 얘 온 지 좀 한 달 정도 됐거든. 너무 힘들다 해갖고 화목만 와라. 화목 1시에 와. 네? 이러고 끝났는데 단톡방 보고 3시인 줄 알았다고. 자, 소수랑 합성수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가 이제
내용 자체를 중학교 거부터 빠르게 보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런 건 있거든. 초등학교 6살 이럴 때 한글 배웠잖아. 한글 좀 어려웠지. 여기도 어려웠었거든 항상. 근데 지금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죠. 뭐 해봤자 몇 개 없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것들을 너가 중학교 당시에 배울 땐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데 이제 머리가 좀 컸단 말이야.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지능 스택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웬만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깊은 이해는 나중에 조금 쌓이고 나서 행동적으로 돌아갈 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 얘기만 해볼게요. 소수와 합성수 돼 있는데 요거 이제 합성수 못 알아들어도 돼. 합성수라는 거는 사실 중학교를 넘기고 나서 그렇게 막 따지진 않고요. 소수가 아니면 합성수거든. 결론은 우리 소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소수라는 친구는 어떤 애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써져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렇게 써져 있으면 감이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소수는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돼. 약수라는 건 그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숫자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 4의 약수 뭐가 있어요? 4의 약수? 2. 물론 1도 있고 4도 있긴 합니다. 그치? 그래서 1, 2, 4 요 정도가 4의 약수예요. 표현을 할 수 있지. 너가 2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유가 뭐야? 2로 나눠지는 게 기억이 나니까 2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약수라는 건 결국엔 이 대상의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될 건데 근데 얘는 그 뭐래?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당연하게 1은 모든 숫자 다 나눌 수 있지. 100도 1로 나누면 100이잖아. 1은 의미가 없는 소리야. 그럼 자기 자신을 못 나누는 건 말이 안 되죠. 100을 100으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놈이 2.4 같은 경우엔 이런 친구들 말고 잘 안 나눠지는 애들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7 같은 거 나눌 수 있는 숫자 기억나는 거 있어? 1하고 7밖에 없지. 그 외에는 없잖아. 그럼 사실 얘는 1하고 7로 나누는 건 나누는 느낌도 안 들겠다, 그치? 그러니까 저런 애들을 소수라고 부르겠다는 거고요. 그냥 느낌만 익숙해지면 좋은데 얘를 내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거듭제곱 쪽부터 해가지고 숫자들을 표현할 때 소수라는 걸 기준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시키는 거고, 대표적인 예시 2, 3, 5, 7 이런 애들 11, 13 이런 거 있겠죠? 4는 돼 안 돼? 안 돼. 6은 돼 안 돼? 안 돼. 2 곱하기 3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소수라는 친구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다. 합성수는 소수가 아니면 합성수라고 부를 거고, 결국엔 이런 거야. 6 같은 친구가 어떻게 나와요?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은 2라는 친구는 뭐? 소수. 3이라는 친구도 뭐? 소수. 소수랑 소수를 엮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소수는 따지고 보면 레고에서 있는 그 기본 부품 같은 거야. 얘네들을 만들어서 합쳐놓고 막 하는 걸로 통해서 다른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소수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이 뭐 어떠냐 하면은 뭐 필요 없는 말이고요. 2 정도만 기억을 좀 하면 좋아. 2라는 숫자는요 짝수거든요. 근데 그러면 4, 6, 8 이런 친구들 있지. 나머지 짝수들, 야 숫자가 있으면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고 절반 쪼개질 거 아니야. 근데 짝수가 있는 짝수들은 모두 2에 관련된 숫자일 거 아니야. 2씩 더해지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2의 배수인 친구들은 전부 다 2의 합성수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나는 아무 짝수 뭐 있을까? 10도 2 곱하기 5죠. 만도 2 곱하기 5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엄청 큰 숫자여도 뭐 할 수 있다? 2에 대한 나누기가 가능해지니까 2만이 유일한 짝수다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이제 저기 있는 문제들을요 내 문제로 넣어놓을 때는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야. 15번 쪽 가서 보시면 소수랑 합성수 개수 구해라 이 정도가 있는데 이거 그냥 진짜 제대로 이해하라고 넣는 거거든?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괜찮아? 합성수 한번 구해볼까? 6 15 20
20 3 이거? 3 이거? 이거? 누구? 그 찍어 6 옆에 6 옆에 3 얘? 까비. 자 여기서 보시면요 소수라는 친구는 2부터 스타트를 해서 2, 3, 5, 7, 11 이렇게 있잖아. 나머지 친구들 보통 이제 어떻게 하면 대부분 끝나냐면 한 11 정도까지 혹은 13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대부분 이제 소수나 합성수가 되려면 봐봐 기본적으로 숫자가 뭐 0, 1, 2 이런 식이잖아. 근데 우리 짝수는 다 빼라 그랬잖아 이런 건. 그렇지? 그러니까 가능한 게 땡땡 1, 땡땡 2, 아이씨 이거 빼고 땡땡 3, 땡땡 5, 땡땡 7, 땡땡 9 요 정도거든? 뭐 가능한 게 예를 들어 51, 53, 55, 57 이런 식으로 21, 23, 25, 27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여기 중에서 한 개 정도가 소수거나 전부 다 소수가 아니에요 대부분 가면. 예를 들어 여기 뭐 아무 숫자나 넣어보면 뭐 넣고 싶어요? 3 정도 해볼까 이번에? 31 안 나눠지거든요. 33은 3 곱하기 11로 표현이 되지. 35는 7, 5, 35잖아. 37은 안 나와요 또. 39는 3 곱하기 13이거든. 그래서 여기 앞에 들어있는 소수 친구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예시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찾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소수에도 합성수에도 1은 있니 없니? 1은 없어. 1은 다른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시 만약에 그 문제를 본다면 어떻게? 6 맞고요 15 맞고요 20 맞고요 33까지인 거야. 오케이? 이 정도 느낌을 갖고 소수 합성수 구분 정도만 하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사실 이거거든요. 소인수분해. 이제 소인수분해를 해놔야 우리가 숫자들을 보고 계산할 때도 편하단 말이야 확실히. 숫자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 롤 하세요? 네. 롤도 안 하세요? 뭐 하세요 너? 발로스 내 발로란트를 안 해갖고 설명해주기가 힘든데 그러면? 쉽지 않군. 이런 거야. 숫자가요 엄청나게 크게 돼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럼 참 모르겠어. 그냥 뭐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을 수도 있잖아. 공이 좀 많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다 보면 결론적으로 소인수분해에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얘가 2라는 부품이 몇 개? 3이라는 부품이 몇 개? 5라는 부품이 몇 개 들어있는 그런 숫자겠구나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거듭제곱의 개념부터는 들어야 되겠지. 그럼 거듭제곱이란 도대체 뭐냐?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해서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결국에는요 우리가 곱하기 연산을 처음 시작할 때 이랬거든. 야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계속 쓰는 거 좀 귀찮지 않아? 귀찮아. 그래서 2를 3번 더했어요 라는 곱하기 연산자를 만듭시다 이렇게 태어났거든. 맞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도 계속 쓰는 거 좀 귀찮지 않아? 귀찮아. 그래? 이거 2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자 이 정도인 거야. 그냥 세번 표현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면 이렇게 돼요. 2에 대해서 3번을 자기 스스로 곱한 거지.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제곱의 뜻은 이거 자기 스스로 곱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2의 세제곱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걸 거듭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럼 거듭제곱의 기본적인 꼴이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려나? a 곱하기 a를 쭉 해서 마지막 a까지 들어왔어. 이 a의 개수가 n개 있었던 거야. n개. 그럼 이걸 잘 봐봐. 2를 3번 했더니 2가 밑에 깔리고 그 위에 3이 딱 올라가지. 그럼 a를 n번 곱한 거잖아. 그러면 a의 n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니?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밑에 깔린 얘를 우리가 밑이라고 부른다. 밑에 있으니까 밑이겠지. 얘는 위가 아니라 지수야. 오케이? 얘를 그냥 단어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괜찮겠죠. 그래서 밑과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뒤에 단어로 넘어갈수록 지수 법칙도 배우고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인수분해 하는 행동을 해볼게. 그럼 소인수분해가 무슨 뜻이냐? 좀 헷갈릴까봐 위에다가 하나 써줄게. 잘 들어봐. 사실 수학이 나중 가면 다 그게 그거거든. 그게 그거거든. 발로란트 결국 FPS 게임이죠. 싸잡아서 뭐 하는 건 아니야. FPS 게임은 결국엔 툴은 다 똑같단 말이야. 어떻게 1인칭 화면으로 보면서 물론 뭐 3인칭으로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엔 기본적으로 총을 쏘거든요. 물론 그 안에 있던 뭐 맵이 다르다든가 뭔가 조금씩 다른 건 있겠지만 기본은 똑같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인수라는 단어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 자, 인수, 약수, 나누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정확히 같은 단어다는 아닌데 나누기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제일 쉽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누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숫자가 약수죠. 약분하는 게 나누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약수라는 거는 나눌 수 있는 숫자 이런 표현이었단 말이야. 인수는 뭐 편하게 생각하면 안에 들어있는 수 정도일 거거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 2 곱하기 3이 들어있는 거로 봐도 되죠. 2랑 3을 우리가 인수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수 자체는 정확히는 이런 숫자뿐만이 아니라 식 같은 거 있지. 뭐 2차식, 3차식 이런 거. 그런 식에서도 인수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얘는 그 앞에 소자를 붙였잖아. 소인수, 그러니까 소수인 인수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소인수라는 건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인수분해, 소인수라는 거는 인수 중에서 소수인 건 문제가 아니라 인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인수분해 결론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라고? 아까 봤던 그 소수 있지? 그 소수들로 숫자를 쪼개서 표현하는 거야.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무조건 두 번째 방법을 쓴다 보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을 써서 자 84라는 숫자를 2로 한번 나눴어. 그럼 얼마가 나와요? 42. 다시 얘를 또 나누면 2로 나누면 21. 3으로 나누면 7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84라는 이런 숫자는 2가 몇 번? 2번, 3 한 번, 7 한 번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숫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엔 84는 표현을 할 때 2 곱하기 3 곱하기 7 정도로 쓸 수 있을 거고 이걸 우리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정도로 쓸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럼 소수인 친구들로 표현한 거죠. 이것도 내가 생뚱맞게 아무거나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그 레고 만들 때 그 설명서? 조립 설명서? 같이 딱 표현을 했잖아요. 몇 개 필요하구나. 여기서 A 부품 몇 개 필요하구나를 써놓을 수 있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 해? 소인수분해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 행동을 하는 과정 자체를 소인수분해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이거? 안 어렵죠? 자, 영어는 조금 이따 보고요. 그럼 문제를 먼저 좀 풀어봐야 되거든. 다음 좀 옳지 않은 거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해달라 했으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몇 개만 내가 볼게. A 몇 개? 2개. B 몇 개? 2개. 잘 표현했네. A 몇 개? 2개. B 몇 개? 2개. 잘 표현했네. A 몇 개? 3개네. 3개. B 몇 개? 4개. 그렇지. 4개. 맞아요? 그 다음 A 몇 개? 3개. 2는 1개. 2개. 2개네. B는 2개. 잘 표현했네. 맞아요? 근데 또 가까이 오니까 안 보이네. 이거는 A 몇 개?
2개. B 몇 개? 3개. 3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5번 틀렸네. 이 정도 얘기겠죠.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 오케이. 소인수 분해 해줄래? 오케이. 20번 정도를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고요. 8 곱하기 27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대.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8이라는 친구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뭘로 나눠줘요? 2로 하면 얼마 나와요? 4. 다시 또 누구로 나눠줘? 2 이렇게 나오지. 그럼 8은 2가 몇 개인 거야? 3개. 오케이. 그래서 2의 세제곱짜리 곱하기 27은 3, 9, 3, 3 이렇게 뜨죠. 아, 그러니까 3이 몇 개? 3개. 뭐 이 정도 표현이었나 봐. A 얼마예요? 3. B 얼마예요? 3. 요 정도 2개 더하면 6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할만하죠,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60 소인수 분해만 한번 해볼게. 60을 바르게 소인수 분해한 것은 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일단은 그냥 계산을 하기도 전에 소인수 분해를 했으면 다 뭘로 표현해야 돼? 소수로 표현해야 되겠지. 1만 되겠니? 아니요. 얘는 안 돼요. 15 뭐니까? 아직도 합성수니까 그치? 6은 아직도 합성수니까 안 된다고. 4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거면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라고 이런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소수로 표현해야 돼. 소인수 분해할 땐.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4번이 맞는 거고요.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번에는 방금처럼 찾지 말고 심지어 그렇게 찾아지지도 않을 거고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 504가 딱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누구로 쪼갤 수 있어요? 2. 일단 2로. 그러면 2 넣고 5 넣고 2 넣으면 되지. 252 다시 2로 쪼개겠죠. 126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누구로 쪼개져요? 2로 쪼개면 63. 이제 누구로 할래? 3으로 하면 21. 3으로 하면 7 이렇게 되면 끝나지. 2 몇 개? 2, 3개. 2 3개, 3 몇 개? 2개. 7 몇 개? 1개. 2 3개, 3 2개, 7 하나. 3번이겠네. 안 어렵죠?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얘기하고요. 개념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아마 본인들도 적당히는 해. 근데 한 번씩 틀릴 거야. 이 불발률이 높아 너네가. 무슨 말인지 알아? 확인 한번 해볼게. 일단 유리수 덧셈과 뺄셈 요거를 이제 공부를 안 하다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 가장 쥐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연산인데 너네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너네들의 영혼이 몸속에 갇힌 거야 지금. 머릿속으로 추론을 해도요 그 행동을 하는 게 꽤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요 정도를 좀 단련해줘야 돼. 나는 지금 저 높이뛰기 하는 상상을 했거든? 그치만 실현할 수가 없어요. 몸이 무거워져 버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는 똑같은 말이야. 이거 연습 좀 해놔야 돼. 일단 뭐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요 정도 될 것 같아. 뭐 여기 경우를 나눠 놓긴 했거든요.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좀 빨리 알아들을 걸 생각을 하는데 이거 경우 나눠서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경우가 몇 개냐? 부호가 같은 덧셈, 부호가 다른 덧셈, 부호가 같은 뺄셈, 부호가 다른 뺄셈에서 4개가 되거든요. 여기 안 써져 있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뺄셈은 뒤집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단 말이야.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할게요. 자, 플러스 2라는 값이 있고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있어. 오케이? 요 값을요 2번 냅둘게요. 이렇게 똑같이 플러스 2라는 값과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있어요. 요 값도요 2번 냅둘게요. 오케이? 다시 순서 바꿔서 마이너스 2라는 값과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있대요. 요 값들을 2번 또 냅뒀어요. 다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쓰면은 기본적인 경우를 다 본 것 같거든요. 왜 근데 이게 4개밖에 안 나오지? 마플을 2번 썼지. 꼴짝이네. 자, 플러스 1과 플러스 2 요 두 놈을 더한데
그럼 이거 값 얼마 나와요? 플러스 3. 이 정도까지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맞아요? 그럼 요거를 빼겠대. 맞아요? 이거 얼마 나올까? 라고 했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앞으로 실제 연산할 때 이렇게 괄호 쓰면서 하질 않잖아요. 괄호 쓰면서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산할 때 난 이렇게 받는 게 제일 편하거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한 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한 건 플러스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아예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야. 여기 사실 1이 숨어있다 치고 마 1이랑 플러스 1을 곱한다라고 받는 게 편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뒤에 있는 부호를 곱했다 보시라고요. 그럼 마플이잖아. 마플이면 부호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아예 2 마이너스 1로 받아버립시다. 오케이? 그러면 빠르게 얼마가 나와? 1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를 다시 더했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더했다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부호 이렇게 있잖아. 곱했다 쳐봐. 풀마 얼마야? 풀마 부호는 마이너스죠. 맞아요? 그럼 얘 그냥 다시 이렇게 보는 거잖아. 2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 그게 얼마? 1입니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을 가져다가 뒤에 있는 얘네들이 뭐라 설명을 했냐. 야 마플이잖아. 잘 바꿔 라고 설명을 해. 마마잖아. 풀풀로 바꿔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헷갈리잖아 이렇게 하시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자고 그냥? 마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마마 곱하면 얼마? 플러스라고 받는 게 훨씬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넘어와서 다시 이번에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를 빼래. 요걸 제일 많이 틀리거든 애들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를 빼래. 그러면 마마 하면 얼마야? 마마는 플러스지. 맞아요? 마마는 플러스니까 2 플러스 1 쓰고 답 얼마? 3 요 정도 오는 거 하셔야 된다고요.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더하면 얼마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보시면 돼요? 숫자가 이렇게 되지. 사실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거지. 이거 받아들여진지 모르겠는데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지원아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뒤에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 1로 보는 게 맞겠지.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 요 정도 확인하는 거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빼기만 하나 해볼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엔 마 1 요 정도가 끝나겠죠. 그래서 유리수 덧셈 뺄셈 정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내가 건들 필요가 없겠네 사실 얘는. 곱셈 나눗셈 할 수 있니 없니? 이건 그냥 할 수 있죠. 아닌가?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된다. 내가 니네를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그래. 한번 확인해볼까? 아니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 곱할 수 있죠. 이건 괜찮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서 하는 거 괜찮죠. 곱하는 거 나누는 거 뭐 걱정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거듭 제곱부터 여기 얘기만 좀 넣어볼게. 유리수의 곱셈이라고 돼 있는데 3개 이상의 유리수 곱셈하고 막 이렇게 계산이 돼 있잖아. 마이너스 개수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게 있잖아.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마이너스가 한 번 있으면 마이너스겠지. 2번 있으면 마마 플. 3번 있으면 두 놈이 이미 플러스로 확인이 되잖아. 그걸 다시 풀마죠. 마 이렇게 되겠지. 결국에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짝수에 있으면 플러스라고 받아주면 되겠죠. 짝수계면 플러스, 홀수계면 마이너스. 요 얘기 무슨 말이야? 자, 마이너스 1에 127제곱이 있대요. 요 얼마야?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는 거야? 127개 있는 거야. 홀수계 있어 짝수계 있어? 홀수계.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요 정도 확인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 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양수 거듭제곱은 아무 문제 없고 이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만 문장으로 받아들이면 힘들어요 얘가. 양수 거듭제곱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음수 거듭제곱 할 때 뭐만 생각하면 돼? 부호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2에 1곱제곱을 한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부호나 먼저 신경 쓰자.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왔어. 그 다음에 2의 1곱제곱 하시면 되겠죠. 2의 1곱제곱은 내가 값을 알려줄게. 128이거든요. 이 정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부호 먼저 신경 쓰고 값 신경 쓰고. 오케이? 다시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야. 부호는 마이너스, 값은 2의 세제곱 얼마야? 8 이렇게 요 정도 할 수 있겠죠. 나눗셈 필요한 얘기는 없고요. 이 역수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거지. 나누기를 어떻게 하자고?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 취한다. 근데 이 역수 취하는 거를 처음 받을 때는 이게 편하긴 하거든 확실히. 예를 들어 1 나누기 3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1 곱하기 3분의 1로 이렇게 바뀌는 게 훨씬 편하거든 너네가. 맞아요? 근데 역수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7 나누기 2분의 7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역수로 바꾸니까 7 곱하기 얼마? 7분의 2로 바꿔서 쓸 수 있겠니? 요 행동만 이해할 수 있으면 나누기에서 해줄 말이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곱셈기호 생략은 간단하게 좀 보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죠. 3x가 있어. 3 곱하기 x가 있어. 그거 3x로 쓰겠다 이 정도 표현인 거잖아. 받아들이기 어렵진 않죠. 예를 들어 x 곱하기 3 곱하기 y가 있어. 어떻게 쓰시면 돼요? 3 x y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들은 곱셈기호를 생략해라 라고 써져 있긴 한데 숫자, 문자, 숫자 이렇게 있을 때 생략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여기서 1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치?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알파벳 순서대로 표현하고 거듭제곱으로 표현한다. 그러려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눗셈 기호도 생략하고 나서 다 뭘로 표현해? 분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정도만 확인해 볼게. 예를 들어 3 곱하기 x 곱하기 y 나누기 괄호 열고 x 플러스 y가 있었다 쳐봅시다. 그럼 이 괄호의 의미 자체는 저 친구 전체를 나눠주세요 라고 쓰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3xy에 곱하기 x 플러스 y분의 1입니다 라고 쓰게 될 거고, 결론 x 플러스 y분의 3xy 정도로 쓰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옛날에 이제 이 과목을 처음에 공부할 때 좀 헷갈렸던 부분이 이거거든. 2분의 1x랑 2분의 1 플러스 x랑 좀 헷갈렸단 말이야. 요 두 개는 정확히 같은 의미고요.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건 다른 얘기인 거 확인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응? 그리고 넘어가서 다항식과 일치식 여러 개 다 끝나고 나서 개념 쭉 다 끝내고 나서 간단하게 문제 몇 개 보고 내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다항식에 있는 나머지 단어들이 쭉 써져 있는데 그냥 보고 알아만 들을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냥 항이라는 건 따지고 간단하게 보면 덩어리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덩어리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덩어리로 끊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이냐? 3 더하기 2xy 플러스 2x 빼기 1 이렇게 있어요. 빼기 1? 싫어. 빼기 뭘로 할까? x분의 1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그럼 얘네들은 덩어리가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항은 몇 개라고 보면 돼? 항은 4개 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내용 어렵지 않죠 이 정도. 그래서 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상수항은 숫자로만 있으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다음에 뭐 개수, 차수 이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단항식에 대한 얘기를 보진 잘 않거든요. 단항식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 항 몇 개야? 여러 개야, 그치? 그럼 단항식은 3, x제곱, y, z로 돼 있으면 다 곱하기로만 연결돼 있고 항은 몇 개겠어? 한 개니까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다항식에서 사실 주의하면 좋겠는 거는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썼던 여기서 x분의 1이라는 건 하나의 항은 맞거든요. 오케이? 항은 맞는데 다항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분수를 표현하지 않아요. 얘는 분수를 표현하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 나한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지금 문제 푸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1번 3, 2번 x 플러스 y, 3번 3x y, 4번 x분의 2, 5번 2x 이렇게 써져 있었다 쳐볼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항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맞나요? 그리고 있는 항 자체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상수항이라고 받아도 문제가 없겠지. 괜찮아요? 그 다음 x 플러스 y는 항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 두 개니까 다항식 정도로 말을 해도 괜찮겠네. 그리고 상수항이었는데 첫 번째 것도 상수항이면 단항식이라고 봐도 되잖아. 항이 하나 있으니까. 근데 단항식 자체가 다항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오케이? 자, 3xy 항 몇 개예요? 항 한 개야. 그리고 이쪽엔 상수항은 아니고요. 단항식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단항식이기 때문에 다항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인지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항 몇 개야? 한 개로 받을 수 있는데 항 한 개로 받을 수 있고, 뒤에 얘기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요 친구만 다항식이 아닙니다. 오케이? 요 친구만 다항식이 아니야. x분의 2 이런 거 다항식으로 판단은 안 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런 친구들 할 때 우리가 다항 함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x분의 1, x분의 2 이런 건 분수 함수 혹은 유리 함수로 표현을 하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1차식 같은 거 확인할 때 이제 차수 얘기 나와 있죠. 차수는 편하게 생각하면 누구야? 지수 정도로 받아도 문제 없지. 맞아요? 차수는 지수 정도로 받을 수 있고, 다항식의 차수라고 써져 있는데 이런 거겠지. 2a의 제곱 더하기 b 정도 표현을 할게요. 그럼 얘는 항이 두 개인 다항식이거든요. 근데 a에 따라서 몇 차? a에 2차라고 볼 수 있고요. b에 몇 차? 1차라고 볼 수 있겠지. 맞아요? 누군가 와서 야, 얘 몇 차식이야? 물어보면 그냥 2차식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1차식은 차수가 1인 다항식이니까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1차식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정도입니다. 어려운 얘기 없죠. 내려가서 숫자끼리 이제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예시를 같이 좀 봐볼게. 만약에 4x 곱하기 5가 있어. 그럼 얘는 사실 풀어서 쓰면 4 곱하기 x 곱하기 5인 것까지 인정하시죠? 결론은 숫자끼리만 계산해서 20x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 맞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단항식을 또 나눠라 그러면 이번에도 뭐 하시면 돼요? 숫자끼리만 나눠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6x입니다 표현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 다시 분배 법칙 하는 것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 분배 법칙은 무슨 말이야? 앞에 붙어있는 숫자 있지? 얘네들을 뭐 할 수 있다? 분배해줄 수 있다 정도의 의미를 갖겠죠. 맞아요? 그래서 분배를 하면 각각에 대해서 곱하기로 표현을 하고, 각 항들의 원래 연결은 플러스였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로 끌고 오면 문제가 없겠다.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니까 알아서 해보세요. 이 정도일 것 같아. 맞아요? 그 다음에 숫자로 나눈다라고 해도 이 나누기마저도 뭐 할 수 있어?
다시 분배를 해줄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나누기를 기본적으로 뭘로 바꾼다?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하고 그 다음엔 다시 분배해주고 이 정도 얘기겠지. 맞아요? 안 어렵지.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제대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방정식 배우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1 내용도 방정식과 항등식을 다 다룬단 말이야. 근데 이 방정식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필수로 할 수 있어야 되는 행동이 이 항이거든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내용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동류항이 뭔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해줘. 잘 몰라요? 기억 안 나? 동류항은 뜻 자체가 이런 거야. 같을 동자라서 같은 종류의 항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같은 종류라는 걸 어떻게 파악을 하냐? 문자랑 차수가 같아야지 같은 종류인 거거든. 예를 들어 2x 더하기 3x라고 써져 있어. 문자가 x지. 그리고 차수도 1이지. 그럼 얘네들은 각각을 동류항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 동류항입니다 이렇게. 근데 2x 플러스 3y가 있으면 문자가 달라서 아니고 2x 제곱 플러스 3x 있으면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게 될 거고 문자랑 차수가 같은지 확인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 3xy 더하기 xy가 있어. 그럼 각각은 동류항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얘는. 왜요? xy라는 문자도 같고 차수도 1로 똑같지? 혹시 몰라서 하나만 더. 얘도 동류항입니까? 아니겠죠. 왜요? 선생님 y는 똑같잖아요. y는 똑같은데 x 기준으로 어때요? 다르죠. 완벽한 동류항이라 보기는 힘들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는 거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어렵게 받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7x의 개수가 얼마예요? 7이죠. 얘의 개수가 얼마예요? 정확히는 마이너스 5지. 네. 맞아요? 그래서 개수끼리 계산을 하면 2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리고 뒤에 누가 붙어있으면 된다고? x만 붙어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7x 빼기 5x 하셔라 이러면 2x입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얘네들도 계산을 쭉 해봐야 되겠지. 그럼 동류항끼리 묶으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만 보자고요. 오케이? x 갖고 있는 쟤네 둘이니까. 그럼 첫 번째 개수가 얼마? 3. 두 번째는 8이지. 여기 값 결론에 x를 붙이시면 되고요. 상수항끼리만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인 거지? 계산을 하면 11x 플러스 1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계산 다 해서 11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이제 1차식끼리 더하고 빼고 할 건데 더하든 빼든 뭐 헷갈릴 건 없고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주기만 하면 좋을 것 같거든.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2x 플러스 1에 더해줄 거야. 누구를? 3x 마이너스 5를 더해준대.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요 결국엔 괄호를 풀면 되잖아. 그냥 괄호를 풀면 2x 플러스 1 더하기 3x 마이너스 5라고 쓰게 되고 동류항끼리 묶으면 얼마예요? 2 더하기 3 하는 거니까 5. 그래서 5x 나오고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그치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이 식끼리 빼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빼기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잖아. 항상 계산할 때 얘들아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문제거든. 분배를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분배를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분배하고 분배를 할 거야. 앞에 있는 친구는 2x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쓰고요. 뒤에 있는 친구만 확인을 좀 해보면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정도로 정리가 되겠지. 맞아요? 계산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2 마이너스 3 얼마야?
1이야 마일이야? 마일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라고 써버리고 1과 5를 더하면 얼마예요? 6입니다. 확인이 돼서 플러스 6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1차식끼리 더하고 빼는 거 어렵진 않죠. 내용 괜찮아요? 잠깐만. 문제를 좀 보고 올까? 어떻게 할까? 자, 요 정도만 확인해 볼게. 14번 한 번만 볼게요. 자, 다음 중 3분의 2a랑 동류항인 것은 이라 써져 있지. 그럼 동류항을 판단 짓는 건 누구라고요? 문자라고요. 문자의 차수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얘 문자는 a고요. 차수는 1이지. 그럼 a가 아닌 놈들은 다 뭐 하시면 돼요? 일단 지우면 돼요. a가 남아있는 거 기준으로 볼 건데 얘는 a가 어디 깔려있어? 분모에 깔려있지. 얘도 안 되겠죠. 맞아요? 얘는 차수가 2니까 안 되겠지? 가능한 거 3번 요 정도 확인할 수 있겠니? 충분히 괜찮죠 지금?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등식과 방정식에 대한 얘기도 다시 시작해볼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오늘 해주고 싶은 메인은 사실 이거거든요? 잘 들어야 된다. 일단 등식이라는 거는 그냥 등호를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등호를 사용하지 않고 부등호를 사용하면 부등식이라 부르는 것 뿐이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 좌변, 우변, 양변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표현만 좀 해보면 예를 들어 물결이라는 식은요 네모랑 같습니다라고 썼대. 오케이? 그럼 가운데 들어있는 저게 등호잖아. 그럼 이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지. 그리고 물결이 왼쪽에 있으니까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이니까 우변 표현해도 되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양쪽 변 동시에 부르고 싶으면 양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방정식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만 보면 될 것 같아.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라 써져 있잖아. 문장을 쭉 다시 읽어봐.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와닿니? 했을 때 조금 이제 그런가 봅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을 얘기해 줄게. 왼쪽과 오른쪽을 같다라고 둔 이 식은요 내가 그냥 같다고 둔 거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세우는 순간부터 당연히 목표가 참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왼쪽은 오른쪽이다 라는 식을 딱 세우고 얘가 항상 참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항상 참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런 식들은 그냥 항등식이라고 봐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들은 그냥 항등식이라고 봐버린대. 사실 이제 예시가 내가 항상 문장으로 들거든. 근데 예시를 문장으로 들면 뭐 귀에 걸면 귀 거리고 코에 걸면 코 거리고 좀 많단 말이야. 이제 너네들 숫자로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 2라는 친구는요 2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히 2는 언제나 2인 거지. 맞아요? 그 다음 다시 x는 x다. 당연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항등식이라고 보고요. 항상 비교되는 대상이 있거든. 똑같이 물결은 네모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항상은 아니고 참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을 때가 있어. 무슨 말이냐?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이럴 때가 있다고. 그런 식들을 우리가 그냥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런 식들은 언제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x 그거는 3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 치자. x는 3인 걸 아세요? x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저 친구는 x가 3이면 맞는 말이고 아니면 틀린 말이거든? 응? 저건 방정식이 될 거야. 오케이? 다시 조금 더 와닿게 2x 플러스 1이 있었다 치자. x 값에 따라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방정식이야. 그러면 방정식은 항상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대.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모습 자체가 참일 대로 귀결되겠지. 참은 언제 나옵니까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잖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쌤한테 쌤 저 뭐 감기인가요? 독감인가요? 물어봤어. 감기일 수도 있고 독감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약간 나도 알아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지? 뭐라 물어봐야 돼? 제가 어떠면 독감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열이 몇 도까지 올라야 독감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맞아요? 언제 참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딱 갖고 있으면 목표가 뭘로 넘어간다고? 이 참은 언제입니까? 다른 말로 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 다른 말로 또 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 똑같은 말이거든. 답이야 답. 방정식이라는 건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당연히 궁금한 게 언제 맞아요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언제 맞는데요 그게? 해서 언제 참이 되나요? 다른 말로 해랑 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편하게 생각할 때 문제에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식을 쭉 주고 다음 식에 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보통. 풀어라 혹은 근이 얼마냐, 근이 무엇이냐, 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다 같은 얘기일 거고요. 결론은 무슨 말이야? 그 식을 언제 성립시키나요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성립시키나요? 참이 언제 되나요? 이 말이겠지. 위에 있었던 거 기준으로 보면 2x 플러스 1이 3입니다 라고 뒀대요. 그럼 당연히 뭐라 물어본다고? x가 얼마일 때 참이 되는지를 물어볼 거고, 얘를 우리가 근이라고 표현한다 했던 거지. 알아먹니 여기까지? x에 얼마 집어넣으면 3 나와? 3? 지금 왼쪽 식에서 0. 0? 헤헤 새끼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x에다가 지금은 이제 아직 2항을 안 배웠으니까 x가 1이었다고 쳐봅시다. 응? x가 1이었다 치면 대입을 할 거거든. 대입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x 자리에 누굴 집어넣는다? 1을 집어넣어봐라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2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지. 얼마예요? 2 더하기 1 값이 3. 아,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저 문장은 성립한다. 참이다. 그러니까 x는 1을 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지금은 그냥 아직 2항을 안 배워서 방정식이란 뭐라고? 근을 찾도록 시키는 그런 식인 거구나. 우리는 주어진 식이 언제 성립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요? 지금 내용이 좀 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2차 방정식까지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오늘 안에 꼭 마스터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서요. 이제 등식의 성질 요거까지만 확인을 할 거야. 그리고 문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잘 봐봐. 물결식은 네모식이래. 근데 얘가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건 맞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상황 자체는 참이길 원하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이 식을 뭐라 가정한다고?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이미 이렇다고 치는 거야 그냥. 저걸 찾고 싶으니까. 안 될 때를 찾을 이유가 없잖아. 그치? 저게 같대. 야 이렇게 있어. 두 개 같은 높이야. 얘한테 1을 뺐어. 얘는 가만히 있었어. 같을 수 있겠니? 없겠죠. 1을 빼면 같아지려면 같이 빼면 되지. 같이 더하면 되지. 같이 빼고 같이 더하고. 그치? 그래서 오른쪽 왼쪽 보시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뭐한다? 등식은 성립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2x 플러스 1이 3인 걸 판단하는 건 조금 헷갈리거든? 맞아요? 근데 같은 숫자인 누구를 빼면? 자, 지금 껄끄러운 게 뒤에 1 때문에 껄끄럽단 말이야.
1을 빼주는 거야. 얘도 1을 빼주는 거야. 그래도 똑같은 거지. 맞아요? 다시 이 상태에서 2x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누굴 빼자고? 빼기 1을 쓰면 3에서도 빼기 1을 쓴 거랑 똑같을 거고 계산을 해놓고 나면 어떻게 나와요? 2x라는 친구는 2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좀 더 잘 보이니? x에 얼마 집어넣어야지 2가 나와? 1 집어넣어야지 2가 나와. 좀 더 잘 보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건 문제가 없다. 오케이? 똑같은 맥락으로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도 어떨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식은 성립한다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가 10,000원 있어, 너가 20,000원 있어. 몇 배 차이 나 지금? 서로 2배 차이 나지. 근데 뭐 모두의 마블 같은 거 하다가 뭐 확률 2배 이벤트 걸렸다 치자. 또 얼마로 들었어요 돈이? 20,000원. 너는 40,000원. 그래도 몇 배 차이 나? 아직 2배 차이 나는 거 똑같지. 그래가지고 같은 수를 곱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똑같이 같은 수를 나눠도 문제가 없거든요. 자, 2x라는 친구랑 2랑 있었잖아. 사실 x만 남기는 게 가장 보기가 편하지. 맞아요? 이렇게 2x는 2 두고 x에 1 집어넣는 생각도 좋지만 가능하면 x는 얼마로 정리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x를 지우기 위해서 곱하기 2분의 1을 해버리는 거야. 선생님 저 2분의 1 곱할 생각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야 2를 없애려면 누구로 나눠야 돼? 2로 나누면 되겠지. 맞아요? 2로 나눈다라는 건 2분의 1로 곱하는 거랑 똑같아지겠지. 이거는 2에다가 누구 곱하는 거랑 똑같아? 2분의 1 곱하는 거랑 똑같겠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x라는 친구는 1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1, 저 식을 만족시키는 x는 얼마예요? 1이겠죠 당연히. x는 1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식이 있었어. 그럼 같은 수를 빼주고 같은 수를 나눠주면 x는 1일 때 성립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빠르게 들겠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할 건데 같은 걸 나누거나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문제가 없대.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x는 어떤 숫자입니다로 바꾸면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맞아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미쳤다고 매번마다 쓰면서 하긴 좀 번거롭거든요 확실히. 어떤 과정을? 여기 1 있었잖아. 마이너스 1을 똑같이 추가해주고 계산을 하고 2분의 1을 똑같이 추가해주고 계산을 하는 걸 쓰면 너무 귀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바꿨냐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바꿨냐. 그냥 이 1을 넘겼다고 치는 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1을 넘겼다고 치는 건 어때? 그러면 항 자체가 다른 데로 옮겨지지. 이걸 이 항이라고 부르겠다는 거거든. 자 어떻게 나오냐.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여기부터. 이 과정이 틀린 과정 아닙니다. 근데 빠르게 보기 위해선 2x 플러스 1이 있었는데 그게 3이라며. 그럼 1을 넘기자. 그냥 1을 넘기자. 지금 더하기 친구였잖아. 맞아요? 넘어가면 부호를 바꾼다 치고 바로 2x는 3 빼기 1입니다로 두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니? 이런 거야. 그러면 그거는 2x는 얼마? 2라고 계산이 빠르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식을 쓸 때 쌤 지금 어쨌든 뭐 개수가 똑같거든요. 식 개수가. 뭐 의미가 있나요? 이게 지금 머리로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두 번째 친구도 2를 다시 뭐 한다?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요 2분의 1을 곱했었잖아 우리가 위에.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2 곱하기 x짜리잖아. 곱하기 친구는 넘어갈 때 역수로 넘어간다 생각을 하자. 곱하기 친구는 넘어갈 때 역수로 넘어간다 생각을 하자.
그래서 얘를 다시 넘기면 x만 그냥 써버리고 2가 넘어간 거니까 뒤에 있던 원래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역수로 넘어갔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인 대답이 1 나오니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 위에다가 한마디만 써주세요. 참고하고 지금 이거 써놨잖아. 여기다 이렇게 써. 더하기 빼기는 부호 반대로, 곱하기 나누기는 숫자 역수로. 더하기 빼기는 부호를 반대로, 곱하기 나누기는 숫자를 역수로 해서 넘어가면 된다. 역수로 해서 넘어가면 된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더하기 빼기는요 결국에 넘어가고 그냥 끝이거든.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결론적으로 식에 대한 곱하기 식에 대한 나누기잖아. 전체 범위에 대해서 오른쪽 있는 모든 식에 영향을 미쳐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은 쓸 거 쓰시고요. 자,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을 때가 있거든? 뭘로 할까? 이렇게 할게. 2x 플러스 3은 4x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질 때가 있단 말이야. 잘 봐봐. 이거를요 방법이 두 개가 될 것 같아. 첫 번째 방법은 전개를 해서 분배 법칙을 해서 식 정리부터 하는 거야. 왼쪽은 2x 더하기 6입니다. 그거는요 4x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혹시 괜찮아요? 재원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계산을 하면 2x 넘어와서 마이너스 4x라고 쓰고, 누가 넘어온 거야? 얘가 넘어온 거야. 6도 넘어가서 플러스 6 넘어가서 마이너스 6 되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개수가 얼마? 2고 개수가 얼마? 마사잖아. 2 빼기 2 마이너스 4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라고 쓰고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2라고 정리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누구로 나눠주면 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2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부호가 플러스 되면서 6 정리되겠지. 그치? x는 6이에요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잖아. 근데 이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도 볼 수 있냐? 얘네들을 똑같이 이렇게 있었다 치자. 이 2를 먼저 넘기는 거야. 이 2를 먼저 넘기면 x 플러스 3은 그냥 그대로 있겠지. 2가 넘어갔으니까 4x 마이너스 6이라는 대상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로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요게 좀 헷갈려 한다고 처음에. 앞에 붙어있는 물결 2라는 친구 오른쪽 넘길 땐 오른쪽에 있는 친구 전체에 대한 절반씩 때려야 되겠지. 지금은 내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거고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대상 전체를 몇 배씩 했다? 나누기 2씩 했다 이런 말일 거 아니야. 그치? 앞에 2를 넘겼으니까. 그러면 2x 그 다음에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나와?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써지겠지. 괜찮아요? 여기 있는 이 2x가 넘어온 거고, 그치? 여기 있는 3이 넘어온 거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입니다. 정리가 될 거고요. 맞아요?
x는 얼마다? 6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1차 방정식 푸는 거 가능하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로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여기서부터 쭉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일단 잠깐만 넘어가서 음. 25번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 2번은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들이. 내가 4번만 한번 풀게. 4번만 한번 풀게. 자, 4번 딱 문제 보고 뭘 먼저 하는 게 맞겠어? 당연히 얼마를 곱해요? 잘 몰라? 4번에 어떻게 계산해야지 편할 것 같아? 4번에 뭐 곱하면 편할까? 그냥 계산해도 되지 사실. 지금 내 말 못 알아듣지 사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4분의 x, 2분의 x 써져 있으니까 연산하기 좀 까다롭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연산이 왜 까다로워요? 분수니까. 분수니까 까다로운 거야. 그러면 양쪽 식에다가 4를 곱한다 봅시다. 양변에다가 4를 곱한다고 쳐볼게. 그럼 4 곱하기 4분의 x는 전체에 대해서니까 2분의 x 빼기 1입니다. 거기에 얼마? 4를 곱했습니다. 쓰면 되겠지. 얘가 똑같이 지금 곱해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하면 얼마가 나와요? x라고 나오고. 그렇지? 얘네는 분배를 해주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2분의 x 곱하기 4 빼기 1 곱하기 4 이런 거지. 그럼 얘네들도 약분할 거 약분하면 2 이렇게 나오죠. 결론적으로 얘는 2x-4라고 정리가 되겠죠. 얘는 얘입니다 이런 식인 거잖아. 그래서 x는 2x-4니까 이 친구만 넘겨버리면 x 빼기 2x는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니? x 얼마예요? 4. 이 정도 하면 계산 끝나겠다. 오케이. 그래서 x는 4입니다. x 마3 아니니까 얘는 아닌 거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럼 5번도 한 번만 볼게. 5번까지만. 자, 5번 계산 어떻게 스타트 시키면 돼요? 일단 분배부터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분배하면 2x 더하기 2라고 쓰고 얘도 마이너스 분배해주는 거 잊으면 안 되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쓸 거고 그게 얼마?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x 계산하면 x고 2랑 2를 더하면 더하기 4입니다. 이렇게 쓰겠지. 는 6 맞아요? 서로 따라오니? 너무 쉬워요 지금? 그 정도는 안 해도? 재원이는? 네. 괜찮아요? 네.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x는 2입니다. 이 정도까지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도 아닌 거지. 자, 결론적으로 방정식 확인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항등식 확인하는 것만 보고 내용 끝낼게요. 오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등식 찾아줄래? 라고 얘기하고 있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등식. 이거 항상 참이라는 말 듣자마자 이거 항등식 찾고 있는 문제구나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항등식은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잘 봐. 모습이 똑같으면 돼. 모습이 같으면 돼. 무슨 말이냐?
여기 있지. 얘 왼쪽 모습 더 정리할 거 있어 혹시? 없죠. 오른쪽 모습도 깔끔한 상태죠. 더 정리한다라는 건 분배를 한다든가 동량끼리 계산한다든가 그런 거거든. 정리할 게 없어요 둘 다. 왼쪽 오른쪽 똑같아요 모습이? 다르죠. 항등식 아니에요. 오른쪽은 이거 모습 어때요? 모양은 다르지. 근데 순서 바꿔도 되죠 이렇게. 그럼 모습이 어때요? 똑같죠? 얘가 항등식인 거야. 정답이 2번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 바로 볼 수 있어 없어? 바로 볼 수 없어. 그럼 뭐부터 하자? 분배부터 하자 이렇게. 2-4x라고 써지고 그거는 4x 플러스 2입니다 이런 거지. 좀 꼴 좀 맞춰보려고 얘도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4x 플러스 2입니다 이런 거잖아. 항상 모습이 똑같나요? 아니죠. 4 때문에 안 되죠. 얘는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판단할 수 있겠니? 괜찮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